여러분, 7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바로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가장 큰 날입니다. 지난달이죠. 한국은행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이 위원들이 앞으로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하나씩 표시하는데요. 이걸 점도표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찍힌 전망 21개 가운데요. 무려 19개가 올려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 위원들 대부분이 앞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만장일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요, 7월 인상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요,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음 금리 갱신 때 대출 이자가 바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는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왜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대출이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세 번째는 변동금리와 이 고정금리 중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특히 이 세 번째를 잘못 선택하면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여러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얼마일까요? 바로 연 2.5포인트입니다. 작년에 2.75포인트에서 2.5포인트로 내린 뒤에 무려 8번을 계속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해 초만 해도요, 다들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저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결정적인 게 지난 5월 28일 금통위였습니다. 금통위 위원 중에 2명은요, 지금 당장 올리자 소수 의견을 냈고요. 공식 문서에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해서 나가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상 예고편을 깐 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한국은행 안에서 나라 전체 금리의 방향을 정하는 최고 회의입니다. 보통 이게 6주에 한 번씩 모여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 그대로 동결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 한 번의 결정이요, 지금 대출 받으신 여러분들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한국은행 신임 총재도요, 취임하자마자 여러 차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이쯤 되면 신호가 아니라 거의 통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물가가 다시 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지수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3.1포인트로 올랐습니다. 4월엔 2.6포인트였는데요.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뛴 거예요. 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는 건 2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게 한국은행에서는요, 물가를 2%로 맞추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그걸 한참 웃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은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서서히 이걸 식히려고 해요. 그게 이 금리가 오르면은 당연히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고, 그러면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금리를 올리면요, 이 경기가 식을까봐 조심하는데요, 지금은 내수도 괜찮고 성장도 예상보다 좋다는 진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준금리 좀 올려도 버틸만하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이 가계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5월 한 달 동안만요, 전체 금융권 가계빚이 9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은행 대출로만 따져봐도요, 9천억 원. 정말 큰 규모예요.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나니까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빚이 더 늘기 전에 금리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요,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흐름입니다. 이게 일본도 오랜만에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또 미국도 더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물가가 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당연히 더 비싸질 것이고요, 그게 국내의 물가를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물가, 경기, 가계빚, 환율, 이 4가지 모두가 금리를 올려라 라는 그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요, 7월 16일이죠. 7월 16일에 1.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 이자가 얼마만큼 늘어나게 되는지 이걸 숫자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억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은
1년에 약 50만 원.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감당할 만하죠. 근데요, 주택담보대출, 특히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요, 보통 아마 3억 원 이상씩 빌리셨을 겁니다. 자, 3억 원을 빌렸다면요, 연간 144만 원이에요. 그리고 5억 원을 빌렸다면요, 연간 250만 원이나 더 나가는 셈입니다. 근데요, 이게 0.5포인트, 1포인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예전에 3% 초반에 빌리셨던 분들은요, 변동금리로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거든요. 자, 이거 이번 인상까지 합치면요, 1%에서 2%까지 오른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자, 5억 원을 빌린 분들이 금리가 2포인트 올라가면요, 연간 1,000만 원 이상 이자를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자, 더 무서운 건요, 한국은행에서는 7월 인상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7월에 올리고 또 10월에 한 번 더 올려서 연말까지 3%로 보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일부에서는요, 내년도에 3.5포인트까지 갈 거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시장 금리는요,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요, 벌써 4%에 들어섰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오르기도 전에 은행들이 이걸 미리 선반영한 거거든요. 자, 이거 7월에 진짜 오르면요, 여기서 더 올라갈 압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요, 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사는 50대 김 사장님이 계세요. 이분께서는요, 2021년도에 5년 고정금리로 3% 초반대의 금리로 3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 5년 동안의 고정금리 기간이 내년 초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이후엔 변동금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변동금리는 그 대출 금리 이율이 4%에서 5%대입니다. 물론 이 차주의 신용 등급이요, 나쁘다고 하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분이 3%에서 5%까지 그 대출 이자가 뜬다면요, 이자가 1.5포인트 넘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저금리로 5년 고정을 받으신 분들이요, 지금부터 내년 사이에 줄줄이 만기를 아마 맞으실 겁니다. 저희 밸류업 클래스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요, 5, 60대 세대가 많으신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지금 변동금리가 무서우니까 고정으로 갈아타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출을 갈아탈 때 이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요, 대출이 끝나기 전에 미리 갚거나 다른 대출로 바꿀 때 은행의 페널티 쪽으로 내야 되는 위약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다행히 대출 받고 3년이 지나면요, 보통 이 수수료가 없어집니다. 근데 아직 3년이 안 지났다면요, 3억 원 기준으로 해서 400만 원이 넘게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오른다더라 하는 분위기만 보고 고정으로 갈아타게 되면요, 줄어드는 이자보다 수수료가 나가는 돈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딱 3가지만 확인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자, 이걸 모르시는 분들 또한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만기가 언제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5년으로 고정대출 받으신 분들 만기를 반드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대출 이자가 올랐을 때 내가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른다고 가정하고요, 내 대출 이자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직접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그 파인이라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평소 쓰시는 은행 앱의 대출 계산기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출을 갈아타야 될지 말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때 3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출 남은 기간, 이걸 보는 이유는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중도상환 수수료, 이 3가지를 보고 함께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 한 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7월 16일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변동금리를 쓰신 분들은 대출이자 부담이 곧바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요. 잘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신다면 어느 정도 대응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7월 16일 금통위 결과를 바로 제가 분석을 해서요. 지금 바로 갈아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